시골 우물가에 보면 어느 집이나 항아리로 된 꾸정물통이 있었는데요. 그 꾸정물통 속을 들여다보면 하늘에 떠가는 구름도 보이고 잠자리 날아다니는 것도 보이고 내 얼굴도 보이고 맑은 물과 별 차이 없어 보이는데 막대기로 휘 저어서 보면 콩나물, 때가리, 밥풀, 고춧가루, 건더기들 다 올라옵니다. 우리 내면 깊은 무의식 속에는 이 꾸정물통처럼 과거에 받았던 상처들, 오류 입력된 기억 정보들이 평소에는 없는 것처럼 가라앉아 있다가 시절 인연이 돼서 딱 맞아떨어지는 상황 조건이 되면 올라옵니다. 상대 사람이 건드려져서 올라오거나 어떤 일, 사건, 사고를 만났을 때 이게 건드려져서 올라옵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고 감당하기 힘든 것과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정화를 해보니까 이렇게 가장 큰 건더기들은 최후 마지막에 올라오더라고요. 이건 죽음에 대한 두려운 공포입니다. 좌절감, 수치심, 불안, 초조, 염려, 걱정, 근심, 우울하고 외로운 거, 허무하고 무기력한 거, 울분, 이름도 다 붙일 수가 없는 다양하고도 많은 감정들 중에 최후까지 남아있다가 마지막에 올라오는 건 죽음이 주는 두려움 공포입니다. 여기까지 극복이 돼서 정화가 되면 세상에 두려울 것도 겁날 것도 없이 자유로운 존재가 됩니다. 과거처럼 그 감정에 지배가 되거나 끌려가는 일 없이 생각 조절이 자유롭게 쉽게 잘 됩니다. 과거처럼 혼란스럽게 흐트리지 않고 바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런 과정을 다 겪어보고서 깨달은 건 내면 아예 상처 같은 건 없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서 없는 것인데 내 마음에서만 있다고 꽉 붙들고 그걸 믿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다 하고 믿는 것은 그것이 됩니다. 내가 허용해 주었기 때문에 내 인생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내가 허용하지 않은 것은 나한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허용해 준 것만큼 딱 그만큼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고 상처도 그렇고 문제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내 우주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의식 정화? 그런 건 없습니다. 본래 본성 입장에서 보면 다 환상이고 꿈이고 환영입니다. 내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내가 붙잡아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들처럼 장난감 없이 못 살아요. 에고의 특징은 뭔가를 꽉 붙잡고 있는 이 장난감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것이 상처라고 하는 것인데 과거에 내가 누군가한테 당했어 하고 내가 꽉 붙들고 안 놔줍니다. 그건 상처도 아니야.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뭐 하고 흘려 보내버리면 없는 일인데 내가 문제를 삼고 크게 키워서 용서가 안 돼. 그냥 안 둘 거야. 내가 억울해. 서러워. 절대 그냥 못 넘어가. 이러고 있는 내가 있어요. 과거보다 요즘이 훨씬 더 정화가 쉽고 빠르게 잘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과거 수많은 생애를 통해서 카르마를 생성하는 시기가 있었고 정화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마음 먹고 결단을 하고서 내가 의식적으로 선택만 해도 이미 정화는 시작이 됐고 잘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정화를 해보니까요. 가장 지루하고 힘든 과정이 있는데요. 저는 제 안에 엄마에 대한 분노가 이토록 크게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고 많이 놀랐습니다. 우리 엄마는 태어나자마자 며칠이 안 돼서 외할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젖도 못 먹고 그 흔한 이름 엄마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불러보지도 못하고 우리 6남매를 키워주신 위대하고 가장 세상에서 존경스러운 분이 바로 내 엄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이 정화 과정을 통해서 보니까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엄마를 기쁘게 할까, 효도를 할까 항상 그 생각 속에서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무의식이 드러나서 보니까 엄마에 대한 분노심이 엄청나더라고요. 이 현재의식 머리로는 알 수가 없는 것이 무의식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왜 나를 환영해주지 않았어? 왜 남동생하고 나를 차별대우해서 키웠어? 그럴 때 버림받은 느낌으로 나는 무가치하고 하찮은 존재로 평생 고통받으면서 살게 된 것은 엄마 때문이야. 나도 소중한 자식이라고 한 번만 말해줬으면 내가 학교에서 뭐든지 잘해서 최고상을 얼마나 많이 받아줬어. 1년에 몇 개씩이나 타다 줬는데 잘했다 내 딸 한마디만 해주지. 단 한 번만이라도 기뻐해주지 그랬어. 내가 남자를 못 만나는 것도
내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엄마 때문이야. 나를 그렇게 무가치하고 하찮은 존재로 키워서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됐어. 엄마 나한테 왜 그랬냐고. 이 세상에 올 때 왜 환영해주지 않았어? 눈물 콧물 다 쏟아내면서 울분을 쏟아내는데 불쌍하고 아픈 마음이 엄마는 나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이 엄청난 상처들이 있었구나. 엄마는 더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구나. 엄마는 오직 사랑과 희생뿐이었구나 하는 깊은 깨달음이 오면서 엄마를 향했던 화살이 내 존재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욕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를 이따위로 만들어 놨냐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생명체를 이 세상에 왜 나오게 만들었어. 아무도 나를 건져줄 수도 없고 구원해 주지도 못하고. 나를 만든 창조주가 있다면 말해봐. 지금 여기에 내 앞에 나타나 보라고. 내 존재를 인식하는 게 너무 싫다. 나를 없애버려. 완전히 해체해서 없애버려.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난 후로는 잔잔한 평화로움, 가슴 깊이 올라오는 사랑, 온 세상이 온통 사랑뿐이구나. 사랑밖에 없구나. 상처 같은 건 잊지도 않은 거구나. 잊지도 않은 걸 가지고 내가 붙들고 있었구나. 이건 다 감정놀이 장난감이었구나. 내가 내 생각에 완전히 속았었구나. 나를 감싸고 있던 하나의 막이 찢어져서 벗겨진 후로 내 속에 있던 사랑과 평화와 자유와 기쁨과 감사, 이런 엄청난 에너지들이 걸림없이 술술술술 흘러나오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경험을 했습니다. 오로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고 싶어서 이런 영상을 올려놨는데, 영상을 편집해서 하나 만들어 올리려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정성으로 사랑과 봉사를 하는 여기에 와서는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있는데 욕을 해놓고 짜증을 내고 시비를 걸고 댓글을 써놓은 그 글자에 서려있는 그 사람의 기운, 에너지 상태를 스캔해서 보면 엄청난 미움, 분노가 속에서 올라오는데 혼자 스스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그 쓰레기 감정을 여기다가 쏟아버리고 갔어요. 그런 단어 좀 쓰지 말라고, 그런 말 빼고 하세요. 지금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이런 댓글을 쓰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전혀 알아차리지를 못하고 인식이 안 되는 상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러고 있는 자신을 자각하고 알아차리는 정도가 된 사람은 깨어날 조짐이 보이는 상당히 가까이 접근한 아주 긍정적인 상황까지 온 사람입니다. 대부분은 완전히 잠이 들어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전혀 자각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 안에 어떤 생각들이, 어떤 감정들이 올라오고 내려가는지 자각이 되고 인지가 된다는 것은 상당한 수준까지 온 사람입니다. 곧 자기 정화가,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 깨어날 수 있는 사람이죠. 지금 올라온 미움, 분노, 짜증, 화, 열등감, 이런 감정들이 올라오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인류 전체에 공통적으로 깔려있는 에고 프로그램으로 사람은 누구나 다 깔려 있습니다. 이것이 자동으로 올라오는 감정 시스템입니다. 그런 감정들이 올라와도 괜찮아요. 그냥 마음일 뿐인데 거기서 인정해주고 그냥 마음이라는 걸 허용해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내가 나쁜 사람이지. 용납을 안 해주기 때문에 눌러놓고 감추고 들킬까봐 얼른 외면해버리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이게 에너지이기 때문에 서서히 커져서 폭발하는 때가 옵니다. 몸의 질병으로 터지거나 인간관계의 다툼으로 터져 나오거나 이러한 다양한 사건, 사고, 문제들로 터져 나오게 됩니다. 밖으로 터져 나오는 사건, 사고의 문제가 되기 이전에 어메뜨거라 내 속에서 오르내릴 때 정화를 하게 되면 외부 상황으로 터져 나와서 겪지를 않게 되는데, 이런 관계성들을 잘 모르니까 그냥 속으로 억눌러 놓고 감춰만 놔요. 이런 문제들로 터져 나오기 전에 정화하는 방법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요. 오늘 제가 경험한 것들 중에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흔하게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 미안해요, 용서해주세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요 4마디 말을 가지고 그냥 습관처럼 일상생활에서 밥 먹을 때도 하고 걸어 다닐 때도 하고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속으로는 그것을 하고 있어요.
이게 수행이다 하고 미안해요, 용서해주세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것도 정화 효과가 대단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웬만한 건 80%는 이걸로 정화가 다 되는 것 같아요. 끝까지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무엇이냐면 분노, 미움, 죽여버리고 싶은 살기, 이렇게 큰 건더기들은 이거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정말로 악을 쓰고 욕을 하고 격렬한 몸의 행동을 해야지만 이 밖으로 나오는 에너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지독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산에서 도랑물이 흐를 때 중간에 나뭇가지들이나 낙엽들이 더 걸쳐 있으면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지 못하고 옆으로 터지거나 산사태가 나듯이 분노와 미움, 죽여버리고 싶은 이런 살기와 같은 큰 건더기들, 이 감정의 쓰레기들은 정화가 안 된 채로 속에 정체가 되어 있으면 이걸 밖으로 꺼내버리고 싶어서 이곳저곳 기웃거리고 찾아다닙니다. 쓰레기도 아무데나 버리지 않잖아요. 여기가 버릴 만한 데인가 보면서 버릴 곳을 찾아요. 받아줄 사람에게 폭발시켜서 버리게 됩니다. 한 집안에서도 여러 식구들이 모여 살다 보면 그중 한 사람은 다른 가족들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던지면 받아주고 저 사람이 던지면 받아주고 동네 북처럼 이 사람한테 터지고 저 사람한테 터지고 다 당합니다. 이런 사람은 속에 너무나도 서러운 약자 마음, 억울하고 분하고 열등하고 슬픈 이러한 상처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많이 울어서 빼내시면 좋아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감정 쓰레기를 다 버린 것을 내 속에 다 받아서 내 가슴에 끌어안아서 내 속에서 깨끗이 정화를 시켜가지고 밖으로 내놓을 때는 아주 맑고 깨끗한 물을 내놓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소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존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렇게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은 자기 속에서 정화 능력을 탁 발견하고 나면 에너지를 내 속에서 변형시키는 연금술사가 되는 거죠. 분노, 미움, 죽여버리고 싶은 살기와 같은 이런 큰 건더기들을 빼내는 방법은 노래방이나 내가 마음껏 가서 소리를 지르고 악을 써서 욕을 하고 내 목이 다 쉬도록 소리를 질러도 괜찮은 곳, 격렬한 몸부림과 같은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괜찮은 장소에 가서 풀어내셔야지 잘 빠져나갑니다. 자기 차 안에서 하는 방법도 좋은데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고통이 커서 밤에 산 정상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질러대니까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밤새 시끄러워서 잠 한숨도 못 잤다, 이런 경우도 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내면 아이를 느껴줘라, 만나줘라, 인정해줘라, 공감을 해줘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지루하게 해주고 또 해주는데 이거 정화가 되고 있는 중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고 몇 달을 몇 년을 지속을 해도 별 변화도 느껴지지도 않고 이런 분들이 저에게 이메일 상담을 많이 해오시는데요. 이 말을 감으로 직관으로 알아차려야 됩니다. 느껴준다 해놓고 느껴준 것 같은데 생각으로 하고 있어요. 생각으로 내면 아이를 만나준다? 너무나 어색하고 그 존재도 모르겠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공감 능력이 발달한 사람들은 쉽고 빠를 수가 있는데 이 두뇌를 중심으로 살아온 사람 입장에서는 참 이 느껴준다는 거 이게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과 마주할 때 자꾸만 열등감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만나기가 싫어.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 오늘 또 만나야 돼. 마주치기가 싫어. 피하고 싶어. 그럼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올라오는 감정이니까 오늘은 작정을 하고 느껴주자. 확실하게 정화 치유되는 기회로 삼아보자. 정면으로 마주해 보려고 마음을 먹고 그 열등감이 올라왔을 때 그 감정의 정체가 뭔지 적나라하게 한번 겪어보고 느껴봐 주세요. 그 감정과 같이 있어봐요. 잠시만 같이 있어봐요. 그냥 겪어주세요. 명료하게 자각이 되는 상태로 그 열등감이라는 마음과 같이 있어 봅니다. 그냥 그 감정에 충실해서 한번 정면으로 느껴주어 보세요. 그리고 혼자 방구석에서 깊은 좌절감, 무기력증, 우울함, 외로움 이런 방콕 상태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이런 마음을 정통으로 한 번만 제대로 느껴주면 한 방에 끝낼 수가 있는 건데 느껴주기 싫으니까 자꾸만 술을 마시거나 스마트폰만 붙잡고 하루 종일 유튜브만 보고 있어. 이런 식으로 회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해서
오늘은 한번 작정을 하고 느껴주어 보자. 절대로 쉬운 건 아니지만 강한 마음을 먹고 결단을 하고서 정면으로 또렷하게 한번 오늘은 느껴보자. 그 정체가 뭔지 한번 보자. 언젠가는 반드시 봐줘야 하는 내 아픈 마음입니다. 이것을 안 봐주고 계속 회피하고 속에 쌓아만 두고 있으면 문제로 터져서 나와서 다 겪어야 돼요. 생각, 감정의 수준에서 물질화 되어서 밖으로 터져 나오게 되면 되돌리기 대단히 어렵게 됩니다. 다 당하고 겪어야 될 사건, 사고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문제들로 키워서 겪지 않으려면 내면에서 감정이 올라와 줬을 때 야, 좋은 찬스다, 기회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주해서 느껴줍니다. 이 감정 하나하나를 5살 정도밖에 안 된 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아픈 아이랑 같이 있어주자. 시간 얼마 안 걸려요. 그냥 잠시 같이 있어주면 돼요. 내 소중한 사람, 내 소중한 아이랑 잠시만 같이 있어주자. 머리가 아닌 직관으로 알아채고자 한번 해보세요. 이 맛을 딱 한 번만이라도 알고 나면 내면 아이 상처 치유, 무의식 정화하는 거 정말로 빠르고 쉽게 끝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도 있는데요. 한 방에 끝장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외로움, 우울함, 열등감, 수치심, 깊은 좌절감, 걱정, 근심, 불안, 꼼짝도 하기 싫은 무기력증, 슬픔, 이런 감정들이 속에서 올라와서 지금의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면 그 감정과 정면으로 대면해서 너 진실이야? 너의 정체가 뭐야? 너가 진짜인지 믿어도 돼? 똑바로 또렷이 대면해서 정통으로 한번 봐요. 물어봐요. 두려움도 보니까 종이 호랑이네. 이거 가짜에 속았네. 우울한 거? 내가 있다고 만들어서 붙잡고 있었네. 열등감? 내가 왜 열등해? 이게 진짜야? 진실이야? 누가 나더러 열등하라고 했지? 내 스스로 그렇다 하고 붙잡고 있던 장난감이지 내가 진짜 열등한 존재가 아니네. 이걸 명확히 확인해서 알아챌 수가 있는데요. 딱 한 번만 이렇게 알고 나면 절대로 속지 않아요. 너 또 왔구나? 괜찮아. 있어도 괜찮아. 이제는 안 속는다 해버리면 다음부터는 문제 되지도 않고 올라오지도 않아요. 어쩌다가 올라와도 속지도 않아요. 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 이 느낌, 이 감정들은 이건 과거에 내가 잘못 생각해서 발생한 과거다. 엎질러진 물이다.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으려고 뒷북치지 말고 새로운 나를 창조하자. 그래, 나한테는 열등감도 있지. 맞아, 있어. 좌절감도 있지. 괜찮아. 인정. 이렇게 해주고 나서 나는 이제부터 되고 싶은 내가 된다. 새 옷을 입혀주는 작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요. 내가 반드시 해보고 싶고 이번 생에 내가 꼭 해봐야 될 게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는 될 것 같지도 않고 능력도 부족하고 돈도 없지, 도와줄 사람도 없지. 하지만 이거는 꼭 해보고 싶어. 명확한 그림을 그립니다. 상상으로만 하는 것은 한두 번 하다가 생각이 바뀌거나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면 사라져 버릴 수가 있고 때려치는 게 쉬워요. 그래서 매일 하루에 한두 번씩 글로 쓰고 또 그림도 그리고 핸드폰 어플에서 다운을 받아가지고 이것이 완전히 다 이루어진 상태, 그것과 관련된 사진, 영상들 몇 장을 가지고 편집을 해서 그 속에다 자막 글씨도 써놓고 다 이루어졌다는 기분 좋은 문장들도 써놓고 신나는 음악도 거기다 깔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영상을 15분짜리를 만들어요. 이렇게 핸드폰에 저장을 해놓고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이걸 틀어놓고 한 15분 동안 신바람 나게 춤을 추고 그 영상을 보다 보면 내가 이루고 싶은 거고 내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이고 거기에 신나는 음악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기분 좋은 상태에 신바람 나고 콧노래를 부르는 그러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 우울할 때, 내가 지금 안 좋은 상태에 푹 잠겨 있을 때 그렇게 한바탕 춤을 추고 그 영상을 보고 나면 다시 기분이 좋아집니다. 기분 전환이 되면서 야, 내가 이런 꿈이 있었지. 콧노래가 절로 납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성공을 해서 신바람이 나는 상태, 내가 그토록 깨닫고 싶은 사람이야. 그러면 부처나 예수 정도로 깨달아져 있는 미래의 성인이 된 나의 상태를 그 입장이 돼서 지금의 나한테 응원을 해줍니다.
지금의 나는 부처의 어린 시절이지 이미 깨달아져 있는 그리스도의 의식의 어린 상태야. 완전히 깨달아져 있는 성인이 되어 있는 상태의 나를 그려보면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나를 향해서 응원을 보내줍니다. 힘내라 힘내. 너는 이미 깨달아져 있어. 이렇게 새로운 나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고 새로운 인식을 해주는 겁니다. 과거와는 전혀 다른 나로 인식을 해주면서 기분 좋은 상태로 내 존재, 에너지 상태를 바꿔줍니다. 이것이 얼마나 명확하게 내 속에서 그려지느냐에 따라서 그 에너지 상태가 되느냐에 따라서 현실로 이루어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관건은 내가 그것을 생각할수록 느낄수록 얼만큼 기분이 좋고 설레느냐, 설레고 기분이 좋으냐, 이렇게 새로운 나로 새 창조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정화를 한답시고 앉아서 몇 달씩 몇 년씩 과거를 붙들고 뒷북을 치고 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으려는 그 애쓰고 노력하는 상태에 거기다 에너지를 더 이상 쓰지 마세요. 잊지도 않은 과거 이미 흘러가서 없는 건데 왜 그걸 붙들고 있냐고. 정화를 한답시고 너무 오랫동안 붙들고 애쓰고 노력하지 말아라. 저는 제 경험으로 봐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감정에 직면했을 때 속에서 너무나 저항이 크게 일어날 때는 정면으로 똑바로 보고 또렷이 보고서 그것에 대놓고 물어봐요. 너 진짜야? 너 진실이야? 믿어도 되는 너 진짜니? 이렇게 또렷이 보고 있으면 그건 진짜가 아니고 가짜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버티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정화하는 방법은 수없이 많은데 어떤 감정이냐에 따라서 미안해요, 용서해주세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것을 가지고 아주 쉽게 정화가 되는 것도 있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다룰 건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도전적으로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세요. 그것과 딱 맞아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떠한 법도 없는 상태가 되라. 자기 자신을 생각의 감옥에 가두지 마라. 우울함이라는 상자 안에, 좌절감이라는 상자 안에 자신을 가둬놓지 마라. 나는 나라고 하는 개체적인 독특한 나를 마음껏 드러내고 표현해 보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지. 나를 드러내서 표현도 못 해보고 그렇게 가둬놓고 숨고 가리고 이렇게 음지에서 그늘에서만 살다가 가려고 온 게 아니다. 지금 탁 털고 일어나서 내 진짜 자신으로서 살아보자. 본래 나의 입장에서 보면 정화라고 하고 말 것도 없다. 내면화의 상처라는 것도 없다. 무의식이라는 것도 없다. 감정놀이 장난감이지 그게. 외로움이라는 거, 우울하다는 거, 좌절감, 열등감, 걱정, 근심, 불안, 그 감정놀이 장난감이지 그 장난감을 언제까지 붙잡고 놀고 있겠냐고. 거기서 더 놀고 싶어하는 나와 거기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 찌긋찌긋하다 하는 내가 있습니다. 이것을 명료하게 알아차려서 어느 편에 설 건가 지금 즉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게 행복한 느낌으로 바꾸는 건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지금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고 행동해 버리면 지금 즉시 됩니다. 감사하면서 기분 좋아지기로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지금 맘먹고 그렇게 하기로 하면 됩니다.